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. 제 결혼 사연을 이야기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. 군대도 가기 전 20대 대학생이던 시절 이야기입니다. 평소에 친구들과 3, 4, 5 모여 홍대에서 술도 먹고 클럽을 가서 놀았고 헌팅이라도 잘 되는 날에는 대박이라며 좋아하던 시절이었습니다.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클럽을 갔습니다. 눈빛을 주고받는 여자가 있었지만 그날따라 같이 간 친구들이 정신이 없었고 헌팅도 해보지 못한 채 클럽에서 나왔습니다. 근처 24시 감자탕집에서 소주 한 잔을 더 마시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. 한창 술이 올라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여러 명의 여자 무리가 감자탕 집에 들어왔고 그 중에 눈빛 교환을 했던 그 여자도 있었습니다. 이것은 헌팅을 하라는 신이 계시라고 믿고 제가 가서 먼저 말을 걸었고 그 여자 무리와 합석해서 놀게 되었습니다. 자연스럽게 그 여자 옆에 앉았고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아무래도 둘이 따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여자와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. 간단히 맥주를 한 잔 더 한 후에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첫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보통 이런 경우에 다음날 아침에 없거나 있으면 해장을 같이 하고 헤어지는 게 끝인데 요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. 연락처, 이름 등을 교환하고 그 후에 연락하면서 지냈습니다. 썸도 아니고 아는 오빠 동생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귀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. 물론 만날 때마다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소위 속궁합은 너무 잘 맞았습니다. 그렇게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 여자가 임신을 하였다며 어떡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. 건강한 성인 남녀 사이에서는 임신이 될 수 있는 건 가능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확률이 낮고 만남을 가진 횟수도 10번도 안 되었습니다. 저도 예상치 못한 그 여자의 말에 당황을 하였고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리고 친했던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대부분 돈 뜯어내려는 코빼 아니냐며 의심하였습니다. 서로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이름과 나이뿐인데 그럼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할 거냐며 역으로 친구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. 진짜 제 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대답하였더니 21세기 최고의 호구라며 놀렸습니다.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그리고 솔직한 제 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. 진짜 너의 말이 맞는다면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. 하지만 솔직히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. 우리가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나 말고도 다른 남자와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. 돈이 필요한 거라면 적정한 수준의 금액이라면 주겠다고 제 생각을 말하였습니다. 그 여자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 후로 제가 먼저 연락을 하였지만 받지도 답장이 오지도 않았습니다. 그렇게 인연이 끝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몇 주쯤 지났을 때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날 약속이 잡혔습니다.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 신나게 나갔습니다. 다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. 그런데 나름 친하게 지냈던 친구 녀석이 구석에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.
왜 그러냐고 옆에 가서 앉았더니 그냥 집안일이라며 저한테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. 그 후로 그 친구 옆에서 술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. 동창 모임은 늦게 이어졌고 막차도 끊겼기에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자기로 하였습니다. 자기 방에 가서 한 잔 더 하자며 이것저것 더 사서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. 친구네 부모님께서 잘 놀러 왔다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. 인사를 드리고 친구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친구네 부모님과 친구 여동생 간의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. 친구 녀석은 또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갔고 더 큰 소리가 오고 갔습니다. 친구네 집안 문제였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기엔 상황이 너무 커졌고 말리기 위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를 말리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는 순간 친구의 여동생과 눈이 마주쳤고 그 여자였습니다. 그 여자는 순간 저를 가리키며 저 새끼가 애 아빠라고 라고 소리쳤고 친구 부모님은 상관도 없는 오빠 친구한테 괴롭히지 말라며 그 여자에게 더 화를 내셨습니다. 그랬더니 그 여자는 더 큰 소리로 저 새끼가 맞는다며 본인 핸드폰에 있는 연락했던 내용들을 보여주었고 곧바로 저는 친구한테 맞기 시작했습니다.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집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. 결론은 어떻게 할 거냐였고 저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.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아이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. 게다가 저도 나름 그 여자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. 다음날 그 여자와 같이 본가로 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군대도 안 다녀온 녀석이 사고치고 왔다며 매우 화를 내셨고 그 여자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안아주셨습니다. 그 후로는 전 휴학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. 복학 후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학점을 재정비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했습니다. 현재 너무나 이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. 장인어른께서 제가 임신시킨 놈인 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죽도록 때려주고 싶었다며 너도 딸 시집 보낼 때쯤 되면 자기 마음을 알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은 저랑 똑같이 생겨서 의심할 필요도 없는 제 아이들이 맞습니다. 재미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꾹꾹.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.